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햇빛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에 10분만 나가 있어도 목이나 팔 등 노출된 부위가 심하게 가렵거나 또 긁으면 빨간 반점이 생긴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러한 증상이 바로 햇빛 알러지라고 하네요.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김정기 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네, 그렇죠. 그런데 알러지에 관한 내용 중에 저희가 뭐 네. 꽃가루나 음식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햇빛 알러지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햇빛 알러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햇빛에 자외선을 쐬고 나서 피부에 발진 또는 가려움, 두드러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광과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햇살이 뜨거울 때는 저희가 살이 타는 것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알러지 질환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햇빛 알러지는 주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네, 자외선의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자외선 수치가 높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햇빛 알러지는. 네. 우리들이 창문 안에 있으면 이런 햇빛 알러지가 안 나타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네, 자외선이 창문을 통과하는 이런 자외선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햇빛 알러지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안쪽에 있어도 햇빛 알러지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차 안에서도 또는 또 실내에서도 네네. 자외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쐬면 모두 다 이 햇빛 알러지가 발생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증상 좀 배워볼까요? 네, 햇빛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잠시 햇빛을 쐈는데도 햇빛을 쐰 부위가 피부들이 벌겋게 익는 그런 증상. 짧은 시간에도요? 네네, 잠깐 쐈는데도 네. 그렇게 일어나고 두드러기랑 그다음에 붉은 반점들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고, 심한 분들은 햇빛을 잠시 쐈는데 햇빛 쐰 부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전신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수욕이나 수영장에서 선탠을 한다 하죠. 네, 햇볕에 그렇죠. 야외에서 많이 놀고 나면은 이렇게 노출된 부위가 뻘겋게 타서 그날 저녁에 따갑고 네. 엎드려서 자야 되고 뭐 며칠 지나 뭐 허물이 벗겨지기도 하고 네. 이런 정도 일반적인 선탠은 일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 다 그 정도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햇볕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쐈는데도 이거보다 더 심한 그냥 물집들이 전신에 화상 입은 듯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두드러기처럼 또는 홍반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쐈는데도 그런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햇볕 알러지가 있는 건 아닌가 주의가 꼭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개인에 따라서 또 이런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네. 자, 햇빛 아래에 있으면 보통은 살이 검게 타는 것들, 특히나 여성분들 이런 내용들만 좀 고민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햇빛 알러지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햇빛 알러지 증상에 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에 노출됐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다연관 발진이나 일광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홍방성 루푸스, 홍방성 낭창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면역계의 질환으로 인해서 햇볕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원인 질환, 면역계가 깨지게 나타나는 원인 질환들을 꼭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햇볕 알러지 현상이 덜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 알러지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들과 상의해서 그 원인 질환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말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햇빛 알러지의 치료 이후에는 그러면 뭐 재발한다던가 이런 또 다시 반복된다던가 하는 고통은 없을까요? 알러지 질환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 면역계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감기가 걸린다든지 어떤 외부 균이 왔을 때 그거에 저항력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저항력, 면역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햇볕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다른 알러지 질환, 아토피 피부, 알러지 비염, 알러지 천식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햇볕 알러지만 있다가 다른 알러지 질환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알러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 천식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으신데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없다가도 햇볕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역 체계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햇볕 알러지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알러지 질환이 평상시에 있는 분이라면은 이후 알러지의 반응에 의해서 햇볕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 자외선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햇볕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도 특별히 좀 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설명을 잠시 해주셨었는데요. 갑자기 햇빛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알러지 질환, 우리 알러지 체질이라고 하죠. 네. 알러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햇볕 알러지가 없다가도 생길 요인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나 알러지 비염, 알러지 천식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햇볕 알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햇볕 알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하시게 되고요. 반대로 아토피 피부나 알러지 비염 이런 건 없이 그냥 단순히 피부 햇볕 알러지만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도 알러지 천식, 알러지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알러지라는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좀 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알러지 질환은 면역 체계가 깨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잦은 재발이 됩니다. 네. 예,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안 좋아지면은 네. 어떤 여러 알러지 질환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면역 체계가 좀 약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아토피나 뭐 햇빛 알러지 그리고 피부 알러지들이 다 네.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라는 그렇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그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피부 질환이 나타나는 거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은 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발병 원인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접촉이 됐을 때 좀 옷에 쓸리는 합성 섬유를 입었을 때나 네. 이럴 때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또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음식에 의해서 많이 증상이 악화됩니다. 네. 증상 없이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다가도 그 유발 인자가 되는 음식을 딱 먹게 되면 바로 그런 증상 악화가 나타나는 네.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는데 햇빛 알러지는 그 원인이 자외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진다기보다는 햇볕을 쐬고 자외선을 쐬주게 되면은 햇빛 알러지 증상들이 급격히 나타나는 그런 유발 인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은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광범위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햇빛 알러지다라고 이해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햇빛 알러지가 갑자기 야외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자,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저희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자외선이 닿지 않는 실내로 이제 이동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위험 인자로부터 좀 그렇죠.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네. 햇빛 알러지를 유발하는 인자가 네.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더 이상 쐬지 않아주는 게 첫 번째 조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피부 자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시게 돼요. 가렵고 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을 좀 평상시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해서 전신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나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가 상의해서 치료를 바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햇볕 알러지 반응이시라면은 실내로 가셔서 냉찜질을 해주시면은 증상이 급격히 완화되실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뭐, 한 가수도 태양을 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저희가 햇빛을 안 보고 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햇빛 알러지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우선 평상시에 우리 화장품 사용에서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너무 색조 화장품을 많이 쓰시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자극적인 화장품 피하고 미네랄 성분이나 천연제로 요즘 천연제로 화장품 여성분들 맞습니다. 많이 쓰는데 예. 피부 건강에 좋은 그런 화장품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 출입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좀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 기본 건강 관리,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는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 건강 관리를 꼭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피부적인 문제가 이 햇볕 알러지는 나타나기 네. 때문에 냉온욕, 냉탕, 온탕 반복적으로 해서 피부를 강화시키는
예, 증상 없을 때 냉온욕을 해서 피부 자체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기본 체력을 위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기본 면역력을 올리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나 운동과 식이요법이 꼭 병행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또 워낙 종류도 많고 항상 좀 바르고 다녀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가 햇빛 알러지를 좀 내릴 수 있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깥 출입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내에서만 완전히 생활을 하고 햇볕을 전혀 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을 투과해서 두어놓은 자외선에 의해서도 햇볕 알러지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 출입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것을 차단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차단 지수가 높은 거를 좀 사용해 주셔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안제나 목욕제 같은 사용해서 좀 천연 재료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햇볕이 뜨거운데요. 이런 날씨에는 반드시 또 소개해 주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이외에 저 같은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화장품도 좀 잘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연 재료 화장품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킨 로션을 좀 사용하시고 색조 화장을 너무 짙게 안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피부 호흡이 안 되죠. 우리 일반 여성분들이 또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하면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 로션 기본 화장 위주로 하시고요. 색조 화장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고 특히 알코올 화장품. 성분 중에 알코올 휘발성이 강한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피부 자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알코올성 화장품 사용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마치고 저도 빨리 메이크업을 좀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건강한 음식 정보죠. 음식 보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햇빛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 또한 힘들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토피 피부 질환에 대한 좀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받아 볼게요. 우선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화학 조미료, 인공 감미 첨가제들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 우리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는 그런 집밥이라고 하죠. 어머니 사람이 듬뿍 담긴 집밥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가서도 그런 화학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 음식을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을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깨, 녹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음식이 우리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피를 많이 맑게 해줍니다. 피를 많이 맑게 해줘서 피부 순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 음식을 챙겨 드시면은 여러 피부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나 인공 조미료나 감미료 그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들은 건강에 또는 또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먹죠. 발효 음식들, 김치도 그렇고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 한국 식당 자체는 발효 음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건강에 크게 무리 없어요. 건강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런 발효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패스트푸드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건강이 많이 상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런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요, 젖산균이나 발효균에 의해서 몸의 독소들이 많이 정화되고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피부 질환, 알러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야채들, 그 중에서
녹황색 채소들, 우엉, 연근, 뭐 깻잎 이런 종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몸의 독소를 같이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녹황색 채소들을, 과일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엄마 밥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앞으로 채소나 과일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피부에 관한 건강 정보 주신 김정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몸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요. 피부 미남, 피부 미인으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